100번 양보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이나 악성 코드 침해 사고가 터졌을 때 원인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사고 사례 전파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대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사례를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올곧기만 할 것 같은 사법부의 민낯, 사법부 해킹 사태 취재 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노컷 뉴스 김승모 기자입니다. 안일한 사법부의 보안의식, 사태 수습에도 어물쩍. 작년 11월 말부터 CBS 노컷 뉴스가 연속 보도한 사법부 해킹 의혹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사법부 해킹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이라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심이 들지만 법원행정처는 북한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이 함께 참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킹의 배후가 밝혀질 겁니다. 의혹의 골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최소 2021년 3월 18일 이전에 대법원 가상화 웹서버에 침투해 2년 가까이 은밀히 활동하며 최소 335GB의 전산 정보를 탈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취재하면서 놀란 점은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해킹은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킹이나 악성 코드 공격을 100%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첫 번째 놀라고 또 실망한 점은 담당자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이었습니다. 악성 코드에 공격받은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에 일부 비밀번호가 123QW2 등 추측이 쉬운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계정은 길게는 6년 넘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구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복잡하니 낫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관리자 등의 간단한 비밀번호 이용은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인재입니다. 심지어 사법부는 외부망과 단절된 인트라넷을 쓰는 특성상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처는 보안 점검을 거쳐 해킹 피해 사실을 상세히 보고받은 작년 4월에야 기존 번호를 일괄 변경하고 계정 비밀번호의 최대 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등 뒷북 조치를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보다는 사태를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데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어물쩍 사태를 넘기려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안일한 보안의식보다 더 큰 문제라고 봤고 더욱 취재해 봐야겠다는 욕구가 이렇습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비겁함이 아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죠. 의혹을 제기하는 첫 기사에 행정처는 사태를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법부는 첫 번째 의혹 제기 기사 내용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침투했다는 의혹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버도 이 중 포함됐다는 의혹,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를 빼갔다는 부분인데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전산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확인된 데이터 유출 피해가 없고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처 대외비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내용은 해명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미 의혹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확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이나 악성 코드 침해 사고가 터졌을 때 원인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사고 사례 전파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대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사례를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외부 공격을 인지하고 자체 보안 검사를 마무리한 게 작년 4월입니다. 이후 11월 말 보도가 나올 때까지 그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쉬쉬했겠죠. 오히려 보도 이후 내부의 치부를 드러낸 제보자 색출에 힘을 쏟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특성상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저 입 다물고 있으면 될 일일까요? 해킹 사태와 관련한 정보 공개와 공유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에 대한 일종의 경보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올곧기만 할 것 같은 사법부의 민낯, 사법부 해킹 사태 취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